안녕하세요. 동생남입니다. 오늘은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해요.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이 섬이 이렇게 있었고요. 이 섬의 이름은 거지섬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멀리에 부자섬이 있었어요. 거지섬에는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지섬에는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나무에는 과일도 많이 열리지 않았고요. 돼지나 소 같은 어떤 가축들도 키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늘 이 거지섬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멀리에 부자섬이 보이는데 부자섬에는 바나나도 막 열려 있고 여기 소같이 막 동물 같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요. 나무에 뭐가 빨간색 사과 같은 게 열려 있는 게 보이고 너무 많은 식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섬 사람들은 늘 이 부자섬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로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이 거지섬과 부자섬 사이에는 이렇게 파도가 치는 거예요. 이 시절은 옛날 시절이라 이 거지섬 사람들은 이 부자섬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거지섬에 살고 있는 현명이가 바닷가를 거닐다가 이 부자섬 끝에 뭔가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현명이가 생각하기에 이거 얼마 전에 태풍 쳤을 때 그때 생긴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이상함을 눈치채고 이 현명이는 물에 뜨는 나무를 묶어 이렇게 배같이 조그맣게 만든 다음에 물에 띄워봤더니 이 배가 다음날 아침에 여기 이렇게 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현명이는 비록 수영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무언가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 바로 조류였어요. 섬에서 섬 쪽으로 조류가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현명이는 헤엄을 쳐서 부자섬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 모습을 본 현명이 친구들 그리고 똘똘이, 박식이, 용감이들은 바다에 뛰어들어 조류를 타고 부자섬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10명 정도 부자섬으로 넘어가고 거지섬에는 한 90명쯤 남았는데요. 그 10명이 넘어가는 모습을 지켜본 거지섬의 어중이와 떠중이 그리고 개미 이런 친구들도 다 바다에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헤엄을 치고 있었죠. 조류가 계속 있어서 갈만했어요. 그렇게 해서 50명 정도가 바다에 뛰어들게 됐고요. 남아있는 40명은 무서워서 차마 바다에 뛰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뭔가 이상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조류가 반대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헤엄을 치고 있던 50명의 사람들 중에 단 10명만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반대 조류를 타고 다시 섬으로 돌아왔어요. 나머지 40명은 부자섬만 바라보며 계속 제자리에서 헤엄을 치다가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10명 중에 9명은 공포증에 걸렸어요. 바다 공포증. 다시는 바닷물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라며 덜덜거렸답니다. 그리고 단 한 명만 용기를 냈어요. 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아까 말했던 그 단 한 명 노력이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다시 조류가 흐를 거야. 그때를 기다리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나뭇가지를 묶어 물에 띄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5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뗏목이 부자섬에 가 있는 거예요. 노력이는 주저하지 않고 바다에 뛰어들었고요. 열심히 새벽에 헤엄을 쳐서 부자섬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지섬에 살고 있던 남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노력이를 보고 또 일부는 바다에 뛰어들었고요. 일부는 건너갔고요. 일부는 다시 거꾸로 흐르는 조류에 사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섬에 가게 된 노력이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이가 없으신가요? 오늘 제 이야기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이 거지섬에 살던 노력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요즘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도대체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투자는 해야겠는데 계속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그리고 아직 흐름이 바뀐 줄 모르고 계속 기술주에 큰돈 넣으시고, 그리고 막 대출 받아서 주식 사려고 하시고 레버리지 상품에 큰돈을 막 계속 투입하시는 분들 있어요. 여전히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우리는 맨 처음 거지섬에서 부자섬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였으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그런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뭐 어찌 됐던, 건너갔던 못 건너갔던 이 조류의 흐름이 바뀐다. 즉 뭔가 흐름이 바뀐다라는 걸 느꼈을 때 계속 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나아가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인정하고 돌아와서 다시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된다. 특히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에 자산시장에 투자를 이렇게 장기간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뭔가 금방금방 다시 오를 것 같고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지만,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번 흐름이 꺾이고 추세가 바뀌면 그 흐름을 다시 뒤엎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저도 그런 시간들을 겪은 적이 있고요.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뭐 재미가 없었어요. 뭐 부동산도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주식도 뭐 그저 그렇고 뭐 다 그저 그런 시간들도 있었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시장은 정말 위험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과거 기록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 인플레이션의 크기만큼의 금리 인상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지표들도 있고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FOMC 회의에서 분명히 기준금리 인상을 또 진행을 할 거고, 뭐 그 다음에도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유가가 꺾였다고 해서 다음 달 이제 CPI가 좀 낮게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기술주가 또 살짝 고개를 든 모습인데, 이거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상승 랠리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시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추세적으로는 계속 하방을 그릴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좀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관성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신 거예요. 본인 모르게. 재작년과 작년 동안 어떤 수익을 좀 냈던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런 데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어떤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서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에 대한 자각 없이 그냥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아까 제가 드린 이야기 중에서 조류가 거꾸로 흐르는데 계속 헤엄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인 거예요. 지금 제 영상을,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절대로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벼락거지라는 말이 되게 유행을 했었죠. 근데 따지고 보면 벼락거지가 아니라 그냥 원래 거지였어요. 저도 원래 거지였고요. 여러분들도 대다수가 그냥 평민이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상대적으로 거지라고 표현을 한 거죠. 다시 그림을 하나 그리면서 말씀드려 볼까요? 사다리가 있잖아요. 부의 사다리라는 게. 이게 평민이고, 여기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중산층이면 이렇게 사다리가 있다 쳐볼게요. 평민이라고 말하는 게 좀 죄송한데 뭐라고 적당한 표현이 좀 없어서 일단 평민이라 할게요. 평민 분들이 중산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떤 투자나 사업이나 뭐든 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개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쉽지 않고, 또 본인의 주업을 포기하고 해야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대다수가 직장인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이 부의 사다리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래. 이건 뭐 제 이론이긴 하지만, 이쪽 한쪽은 무슨 사다리냐면 직업이고요. 나머지 한쪽은 투자예요. 이 세상은 항상 어떤 자산이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가지 않아요. 최종적으로는 돈이 더 많이 풀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맞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시즌이 있으면 무조건 하락하는 시즌이 있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 가격 상승기에는 이 투자로서 여러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절이나 횡보하는 시절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업을 여기에 포커싱을 맞추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직업이 탄탄해야 이 투자를 해야 될 시즌이 왔을 때에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돈도 모아둔 돈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꾸준히 돈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이 직업이 없으면 이 투자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은 여기에 집중하셔야 될 때라기보다는 여기에 더 집중하셔야 될 때라는 거죠. 제 이야기를 듣고 좀 벼락부자를 생각하셨는데 좀 마음적으로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력이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본업을 충실히 하시고 역량을 키우시고 공부를 하시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분명히 이 때가 오거든요. 이때 투자를 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들은 이 사다리를 걸어서 올라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다리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뭐 기찻길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기찻길. 기차가 여러분들의 이 부의 기차가 칙칙폭폭 달려나가려면 철길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들의 업, 하나는 여러분들의 투자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이루어야지만 이 기차는 시원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인사는 얼굴 보고 드려야겠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뵐게요.